겁니다. 보세요. 2013년 2월 26일입니다. 오후 2시 54분이요.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 대학생 딸이 가계 곤란 장학금 5번을 받았다. 이건 정말 아니다. 교수 월급 받는 나는 사립대 다니는 딸에게 장학금 신청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이 사람은 재벌에 비하여 자신의 가계는 곤란하니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가. 장학금 지급 기준을 성적 중심에서 경제 상태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 등록금 분할 상한 신청자는 장학금에서 제외되는 제도도 바꿔야 한다. 아니 좋다고요.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이 가족 단톡방에서 한 얘기입니다. 조국 딸 장학금 뇌물죄, 조국과 단톡방 딸 장학금 내가 받을 건데 뭐 절대 모른 척해. 이거보다 여러분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절대 모른 척해도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장학금을 하면 고맙다는 편지를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따님이 조국 따님께서 장학금 수혜자는 고맙다는 편지를 써야 되는데 그거 언제 쓸까 하니까 그 편지 쓰니까 나한테 보내라. 시험 끝나고 쓰면 된다. 나한테 보내라. 편지도 아버지가 검토해서 뭐 해주시나? 그리고 시험 망쳤어? 언제나 망쳤어. 그러니까 공부를 그런 이제 시험 망친 거에 대해서도 이제 아니 그러면 나는 그래요. 뭐 교수 월급 받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경제적 사정 때문에 장학금을 받는다. 조국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니고 성적이 나쁜 애가 학업을 포기할까봐 장학금을 준다. 윤병세 장관 욕은 왜 한 거야? 윤병세 장관 욕은 왜 한 건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근데 여기서 더 한심한 건 그거죠, 여러분. 이런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뭘까? 그죠? 강효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을요.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라기보다 저는 진짜 어이가 없는 건 이 정도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 해야 되잖아요. 헛깬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조국이 그거잖아요. 제가 최근에 조국한테 제일 경악한 것 중에 하나는 그 광주 있죠. 광주 자영업자분. 광주의 그 커피숍 하는 자영업자분을 조국이 좌표를 찍어가지고 그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여러분? 얘기 들으셨나요? 커피 전문점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술 먹고 와가지고 영업시간 끝날 때 와가지고 커피 달라고 난리를 치는 거. 뭐 그래요. 그거는 뭐 이거랑 별 상관이 없다 치자고요. 그런데 밤길 조심하쇼. 그렇게 문 열고 그렇게 한마디 하고 사라지는 사람들. 응? 그리고 우파에 붙었냐 뭐 이런 식으로 모욕하고 사라지는 사람들. 밤길 조심하쇼는 여러분 협박이잖아요. 협박. 그죠? 제가 그걸 가지고 제 광주 자영업자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그게 이제 만민공동회에서 나온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 대해서도 이게 얘기를 컨텐츠를 만들었다가 제가 업로드를 안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고 제가 컨텐츠를 만든 다음에 그쪽에 이제 그 제 소식통에 의하면 이제 그분이 좌표를 찍혀가지고 공격을 당한다는데 그러면 그분의 메시지를 세상에 받아 안았으면 됐지. 그분을 자꾸 이게 그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경호 대표님이나 이렇게 우리 미대행 차원에서도 이렇게 한번 만남을 가져보는 건 어떠나 그런 생각은 하는데, 만나보는 건 괜찮은 것 같은데 이분이 본인이 적극적으로 투쟁 의사가 이를 가진 분이 아니라고 하면 이걸 자꾸 노출시키는 게 맞나 좀 고민이 돼요. 아직도 판단이 안 서고 있습니다. 판단이 안 서고 있는데, 그건 저는 이런 얘기는 하고 싶죠. 아, 제가 대깨문한테 당해봐서 아는데 뒤로 잊혀져서 빠져나가는 방법도 있지만 세상에 주목을 받으셨으면 한번 이 인간들하고 대판 싸우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야 되지. 뒤로 슬금슬금 한다고 쉽게 잊혀지지도 않고 뭐 그런데. 근데 지금 제가 이때까지 겪은 일 생각하면은 진짜 한 번 싸우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것 같아서 좀 험해요. 저는 세상에 좌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좌우만 있고 진영만 있는 건 아닌데 왜 그 지지자들마저 그 진영 논리에, 그러니까 저는 진영 논리에 빠져들 수도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공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공격 대상이 정치인인 것까지는 그렇다고 쳐도 왜 같은 시민들, 일반인들이 목소리를 낸 거에 대해서도 테러를 하냐고. 그러니까 정치인들한테 문자 행동을 하고 뭐라고 그것도 좀 심하긴 한데 그것까지는 그래. 정치인들의 숙명이라고 치는데 보통 주변에서 커피숍 하는 사람이 목소리를 낸 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제가 이 사태에서는 그런 건 공격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정치인도 아니고 권력을 이게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일반 자영업자고, 그리고 또 공격의 좌표를 찍은 사람이 조국이라는 게 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보통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조국 같은 사람이 트위터에서 저격을 하고, 아니, SNS에서 저격을 하고, 그리고 지지자들이 와서 생업을 하는 사람의 먹고 사는 노동을 하는 현장에 가서 그렇게 테러를 한다. 이건 좀 아닌 거죠. 아, 기가 막힌 겁니다. 저도 졸지에 극우가 됐죠, 여러분. 저는 지금 보면 저는 국민의힘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닌 거지. 국민의힘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분명한 저의 목소리를 어떤 제가 추적하고 있는 어떤 일들을 근거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진영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의 메시지를 부셔버린다. 네. 지금 광주에서도 여러분 지지율이 윤 총장 지지율 광주에서도 지금 꽤 높게 나옵니다. 광주 분들도 지긋지긋한 거야. 광주에 일자리 별로 없어요. 일자리 없고, 그리고 거기서 뭐 일자리를 만들 수도 없어요. 거기는 그냥 제사 지내는 도시가 돼버렸다고요. 제사 지내는 도시, 그거에 빌붙은 애들이 가득한 도시가 돼버렸다고요. 제가 문재인 정부의 성격을 제가 뭐라고 규정을 하냐면, 이놈의 정권은 민주화를 현금화했다. 민주화라는 자기들이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했었던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거를 현금화했다고요. 돈 바꿔 먹었다고. 현금으로 바꿔 먹었다고요. 제사 비즈니스, 민주화 제사 비즈니스. 그리고 어디가 약자가 생기면, 아니 그러면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도시재생 사업에서도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걸 보면서 제 결론은 뭐냐면 낙후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인간들한테 낙후돼 있어야 계속 낙후된 상태로 머물러야 뭐를 할 수 있다. 세금을 빼먹을 수 있다. 이건 문화유적이다라고, 이 문화유적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사람들이 관심도 없는 거를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보존하는 게 문화유산인지 아니면은 자신들의 일자리인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지금 이 조국부터 시작되는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그래요. 이들의 관심사는 현금, 돈과 명예에서도 주로 보면 자녀들 학벌, 이걸 정말
관심이 많고, 그리고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결핍을 다 메꾸려고 난리를 치면서 민주화를 현금화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종종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중국이 물건 보내준 거 가지고, 그러니까 태양광 사업이요. 중국이 편을 보내주잖아요. 그거 가지고 우리나라 보조금으로 바꿔먹고, 전기버스, 전기오토바이, 중국에서 가져온 물건으로 우리나라 보조금으로 타먹으니까, 이 민주화를 현금화하고 그 과정에서 뭐 중국이 환전소인가? 참네. 가스 엔지니어님 감사합니다. 진짜 한심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보면서 정말 이 혐오스러운 거예요. 혐오스러운 거. 제가 이 좌쪽에 있는 인간들, 속속들이 아는 인간들이 한둘이 아닌데, 아, 네. 좌파 민주 다 개소리고 사립 양반 지지놈들이 정체성이다. 네. 우성님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님 대선 때 민주당 때릴 자료는 많이 모았습니까? 아니요. 뭐 그렇고 굳이 제가 나서서 그럴 필요도 없이 지들이 알아서 자빠질 겁니다. 민주당 때릴 자료는요. 아니 뭐 따로 모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 인간들 존재 자체가 쓰레기인데. 음. 아무튼 저는요. 그리고 이제 더 웃긴 건요. 이 민주화를 현금화하는데 주로 나서는 애들이 민주화 운동도 별로 열심히 하지 않은 애들이 그 현금화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선다. 웃긴 거죠. 참. 학생 운동 하셨던 분들 그 지도부들이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조국이 무슨 운동거냐. 네. 일단 이 짤은 여기까지 할게요.